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자전거와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에서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킥보드를 저격하고자 만든 영상은 아니고 킥보드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드는 영상임을 꼭 명심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조사한 내용과 제 내피셜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2월 10일 시작된 자전거와 킥보드, 그리고 덤으로 보행자까지 있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 16세 미만 청소년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들 뉴스 매체나 다른 매체에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12월 1일 아니에요. 12월 10일부터 킥보드는 지금과 같이 법규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만 13세 이상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를 25km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A씨가 헌법재판소에 전동 킥보드 속도를 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기준 속도를 25km 이내로 제한을 둔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확보하기 위함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냈다는 얘기는 최고속도 25km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률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증명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즉 전동 킥보드는 제가 보기에는 25km 최고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정책이 변경이 됐고 12월 10일부터 법규가 통과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이 법규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덕들이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동 킥보드가 저희와 같이 일반 도로도 달릴 수 있고요. 이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자전거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킥보드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동 킥보드 아니면 전동 휠, 전동을 사용해서 다니는 이런 이동 매체들이 전부 굉장히 많아졌고, 현재 전동 킥보드 시장만 해도 한 2만에서 3만여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마 늘어날 것 같고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대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와서 보시게 되면 킥보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공용 킥보드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꼭 킥보드가 잘못됐다라고는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법규와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약 전동 킥보드의 잠적 고객이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아직은 자덕이 더 많네요. 한 25만 명 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실게요. 편리함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덕들도 저 전동 킥보드를 무조건 배제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동 킥보드가 저희 이제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도로에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주 가는 한강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자와 자전거만으로도 날씨가 좋거나 미세먼지가 없을 때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붐비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자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지식을 다 갖춘 상태, 그리고 안전 수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오게 된다. 자전거 바닥 자체에서도 일반 자전거나 아니면 속도를 즐기는 로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전거 길에서 되게 많은 분쟁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킥보드가 아주 큰 해결 하나 그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킥보드가 너무 어린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 25km 제한 있죠.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다 라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리고 전동 킥보드 사용자분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전거는 일상 책임 배상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 뭔지는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 특약 중에 하나죠. 제가 영상에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의 경우는, 자전거는요, 인력을 위해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사고는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 돼요. 하지만 동력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이동 수단 같은 경우는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전거와 킥보드가 사고가 났어요. 가실 여부는 둘째 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에 피해를 반 전동 킥보드 유저나 아니면 그 대물은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 들어있으면 대부분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일상 책임 배상 보험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킥보드 사용자의 가실이 컸는데 자전거 사용자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킥보드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험사에서 킥보드 관련돼 있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보험사에서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가입자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킥보드를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보험에 들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라는 게 킥보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있고 보행자도 있어요. 혹시 대인에 대한 피해를 주게 되면 일반적인 자기 돈으로 감당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보험이 들어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사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종합보험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마음 편하게 킥보드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자전거 운전자가 킥보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일단 당연히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어떤 경위에 사고가 났는지 당연히 불방을 달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킥보드 사용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킥보드가 50cc 미만이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다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킥보드도 안전장치를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도주를 못하게 막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과실 여부는 도로교통법으로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제가 자전거와 자전거대 사고 나듯이 킥보드가 서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박았다. 그럼 당연히 안전거리 미확보로 자전거 사용자가 과실이 더 많을 거고, 반대 경우가 되면 전동 킥보드 사용 유저가 더 많은 과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실 여부를 따질 또 다른 게 있어요. 자전거는요, 제한 속도가 아니에요. 규정 속도가 아니고 권장 속도입니다. 권장 속도로 한강가에서 20km를 가라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킥보드 같은 경우는 25km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한 속도를 넘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한 속도를 어긴 거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과실이 훨씬 많이 커질 겁니다. 이건 달라요. 자전거는 위법은 아니에요. 권장 속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분이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동 킥보드가 25km 이상으로 주행을 해서 어떤 과속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한 속도를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용자가 가속을 한 것보다는 더 많은 과실과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킥보드는 25km로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어기시는 위법이라는 거, 그 사실은 꼭 우리 자덕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킥보드 운전자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전거든 전동 킥보드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헬멧이에요. 당연히 그 주행 습관이나 주행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헬멧을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유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사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몇 배로 더 높아질 거예요. 아주 수많은 많은 말들이 생길 거고, 킥보드 유저들과 또 자전거 유저들 간에 또 어떤 이런 트러블도 많이 생길 거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스스로에 대한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신 여러분들도 자전거 도로 이제 타실 때, 아직 추우니까 많이는 안 오겠지만 아마 내년부터 엄청 많은 수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도 엄청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그래 되면 사고 확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자전거 타는 모든 자덕분들은 헬멧을 꼭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헬멧 자전거 사고에서도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머리를 다쳐서 크게 다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12월 10일부터는 헬멧은 꼭 착용해서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조사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내피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자전거와 킥보드가 다른 점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자전거와 킥보드가 사고가 났을 경우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후에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서로 좀 공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자전거 자덕이기 때문에 자덕편에 서서 얘기를 하겠지만 서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서로 양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운전할 때 보면 또 자전거 보고 잘하냐고 하는 것처럼 아마도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분쟁과 문제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식들 그리고 제 생각을 버무려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10일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욕하실 게 아니라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전동 킥보드에는 배려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과연 12월 10일부터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 자덕들도 조심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자분들도 안전수칙 확인하시고 안전장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주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지했던 드론라이더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분, 우리 자전거 타는 자덕분들 다 안전운행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드론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